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konnichiwa. 오하요 고자이마스. 건방와 이재석입니다. 한참 충전을 좀 마치고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전지는 끊어진 채 그래도 앞으로 일본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하는 강의가 되는데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일본어 튜브 동영상 강의, 일본어 강의 이재석의 재밌는 일본어 문자 발음에 시작해서 중급까지. 중급은 스스로 일본어 텍스트나 어떤 자료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중급이라고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스스로 해 나아가서 나머지 어휘나 표현들을 또 한자도 있죠, 일본어는요. 그걸 축적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원래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냐면 동영상 강의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동영상 강의는 부가 자료는 조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차 해가면 될 것 같고 실제 우리가 일본어 교재를 보면 해설서가 많잖아요. 한국어 가득 써 있고 설명 다 써 있고 그래서 강의 교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걸 위한 책도 있지만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위한 오로지 그런 교재를 원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들면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전부 했잖아요. 전 49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능력이 다르시고 이렇게 개성도 있고 재미나게 즐겁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교재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나은 또 대면 강의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면 강의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충분히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가 더 좋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학원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위한 이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교재를 받아봤을 때 설명이 다 써 있는 그 어떤 말에 대해서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가르치기 쉽겠어요? 다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위한 그런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도 있지만 제가 기본 강의를 전부 해놨기 때문에 즉 일본어 튜브에 그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제 기본 강의를 보기 위해서는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멤버십이 가입이 돼야지 볼 수 있는 제 일본어 수업, 이 교재에 대한 수업은 밑에 화면이 당연히 가입이 안 하면 안 작동 안 하겠죠. 화면 밑에 가입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24,000원입니다. 저희 학원 수강료가 20만 원, 개인 수강료 최대 40만 원까지입니다. 그거를 24,000원에 그래서 제가 요새는 학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차라리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유튜브 제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문의하시거나 모르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와서 저한테 언제 간다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주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묻는 시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강을 잘 받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1시간 내내 떠드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렇게 변명을 하면 되는데 아무튼 멤버십에서 그 유료 동영상 가입하시면 전체 동영상을 한 달에 24,000원에 볼 수 있으니까 교재 온라인 서점에서 예스24 알라딘에서 구입하셔가지고요. 일주일에 2과씩 하면 6개월, 일주일에 1과씩 하면 딱 1년 과정입니다. 일본어 확실하게 된다고 제가 보장합니다. 뭐 안 되면 여러분 공부 안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일본 관련 동영상 많이 찍고 있잖아요. 그것도 참조가 될 겁니다. 여러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동화에서 누가 이렇게 비방하는 걸 썼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다가 이제 일단 비공개를 해놨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다음 일본어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강의는 부가자료, 제가 여기 이렇게 포스트를 붙여놨는데 여기에 부가자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된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할 부분인데 이렇게 일본어 이 6개월 과정, 1년 과정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문 기본 강의를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나머지 부가자료도 이렇게 여러분 섭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교육처 교육치고라는 거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 일본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정한 이 천황이 말이거든요. 명령. 저 말씀드린 것처럼 천황이 만든 건 아닙니다. 구마모토 출신의 그때 보면 뭐 학자 정치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공표를 메이지 천황이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좀 지났는데 옛날에 제일 재밌게 읽은 폭력 그리고 정치 사랑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일본 만화. 이건 제가 옛날에 봤는데 만화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연세의 공포의 여인구단 그게 20몇 권짜리거든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가 그 사주느라고 얼마나 돈을 썼는가. 아무 말을 다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학부 때 자취를 했으니까 자취방에서 친구놈들이 맨날 그거 보러 와서 근데 내가 그걸 준 것 같아 나중에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이거는 제가 아마도 대학원 초기에 95년, 6년, 7년 그쯤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줬어. 근데 그것도 재미있게 읽다가 나중에 또 어디 없어졌어. 근데 이게 아마존에 일본 아마존 재팬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건 신간이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고책. 그럼 보이세요? 어떡거기. 남수에서 남자 나무 숫자잖아요. 어떡거기라고 읽는데 나무 먹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제목입니다. 야쿠자 만화. 우리말로 하면 느와르 영화에서. 그러니까 제가 일본 만화 좋아했습니다. 일본에 식당 가면 만화가 이 코믹이라고 하는데 가득 놓여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만화. 우리가 만화하면 이 종이에 그려진 게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된 게 있고 또 하나 실사화가 있잖아. 이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되고 실사화도 애니메이션은 안 됐다. 실사화는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 다음 편이 실사화가 됐습니다. 이 주인공이 또 아들이 또 야쿠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야쿠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떠올라서 근데 이 중고책 저는 한국에도 지금 교보라든가 교보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서 일본 원서를 팝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이렇게 붙여먹지 않아요. 전 교보가 너무 좋아. 근데 거기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건 팔지 않습니다.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치고를 먼저 하든가 이 어떡거기. 대단한 만화입니다. 이제 이 작가는 77살인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뭐지? 미야모토 히로시. 모토미야 히로시인데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그러고 이 제일 훌륭한 책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오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면 본문 화면을 왼쪽에 여러분 항상 제 동영상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왼쪽에 화면을 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 49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에 쭉 보시면 이렇게 이건 미다시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표제지라고 하죠. 미다시라고 하고 여기 미다시가 있고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일본어 처음 하신 분들이 이게 목차가 전부 일본어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뭐 놀랄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글자도 모르는데 이게 뭔 필요야. 그러니까
책에는 목차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고 처음 일과입니다. 제1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책은 옆으로도 보지만 틀로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의에 이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일본어 전 강의 중에서 1과하고 48과 두 가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했나 제 얼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 얼굴 나오는 게 싫다고요? 미워 죽겠어.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그 강의에도 조금은 모양은 다른 경우도 있는데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만 들면서 그런 건 그러려니 하고 좀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주 일부에 있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발음에 대한 거, 점점으로 어떻게 붙이는 거, 동그라미 어떻게 쓰는 거, 뭐 그런 것에 대해 있고 이 히라가나에 대한 자원, 글자가 어디서 왔냐, 한자 어디에서 그런 거 적혀 있습니다. 쓰는 방법도 있고 동영상에는 쓰는 방법을 제가 연습을 다 해놨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일본에 급하면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나중에 대학 배우십니다. 아무튼 그 가타카나 얘기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일과가 끝나고 그렇죠. 일과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모양, 자원, 쓰기 연습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예전에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라가나는 조금 알고 그런 분들은 사실 공부하기 더 쉽습니다.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나이니까 제2과는 뭐냐면 발음 연습입니다. 청음, 타금, 그 다음에 발음 있잖아요. 일본의 발음, 그 다음 좀만 츠가 있습니다. 이게 속구엉이라고 하는데 그런 발음들 그리고 한글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연습들 같은 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장음 연습, 일본에는 장음 있잖아요. 그 장음에 대한 얘기가 2과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어 문장의 구성과 그 이해가 되어 있는데 한국어와 유사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3가 나이산과인데 여기에는 기본 문형입니다. 첫 번째 뭐뭐는 무엇입니다. 대명사 알죠? 이거 그거 저거 넣어놓다는 거. 명사는 당연히 명사 열심히 외워야 되고 조사 은, 는, 을, 에, 가,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사 연습도 조금 합니다. 그리고 꽃입니다 할 때 입니다 이런 말 이에요 우리는 격시체 비격시체 나누잖아요. 일본은 그게 조금 우리랑 조금 다르니까 하나 데스 꽃입니다 맨날 입니다 하면 안 돼. 꽃이에요 느낌이 있다는 거 기본 문형입니다. 그 다음에 감동사가 몇 개 있고 지시대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걸 가지고 예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문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예문 속에서 꽃 이름을 쭉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명사 공부할 수도 있고 명사에 뭐 배운가 열심히 미친 듯이 외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장문, 사급음, 장문이 한 페이지 정도씩 항상 한가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막 틀려도 괜찮습니다. 응?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말해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옛날 공부했던 책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럼 보면 박성원의 일본어라든가 뭐 이런 책들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문이 근데 저는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얼굴이 후끈후끈거려 빨갛게 달아올라서 왜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설마 이게 틀렸을 거라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그 동영상 가이드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다듬어지는 게 어려우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 오늘. 그리고 뭐 어휘를 조금 넣어놓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휘는 바보같이 외우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얼마나 잘하는데 그죠? 여러분 꽃 이름 되려면 꽃 이름 다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아니지 시간을 들여 했을 뿐인 거죠. 언어를 잘한다는 건 천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이 다 천재잖아. 아이고 아무튼 제 4과 그다음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소유, 의문 표현, 누구의, 뭐뭐의 표현, 뭐뭐입니까, 뭐뭐의 것입니까 그런 표현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무조건 유형면 장르별로 명사를 유형면 되는 거고 표현 문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대신 제 책에는 거의 빠짐없이 거의 다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표현 문형 사전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하면서 한 번에 강의를 쭉 해놓을 겁니다. 한 5시간, 10시간짜리 강의를. 그것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합니다, 저는. 일본어 강의가 뭐가 어려워.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시간이 들고 말을 이렇게 떠들어야 하잖아요. 이제 제가 나이도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 그리고 여기는 뭐 사무실에 있는 거 어떤 물건 같은 걸 통해서 아까 말한 소유의 표현이라든가 그런 걸 문장을 이렇게 쭉 예문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 자료 같은 게 이게 부가 자료라고 하는 건데 사무용품, 뭐 화이트보드라든가 사인펜이라든가 지우개라든가 그런 거 일본어로 어떻게 되느냐 한국어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께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동영상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문이 있고 그리고 해당된 어휘가 있고 그게 사각 가지고 나의 것과 제 5가는 뭐냐면 장소 조사 어디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물이 있으면 일본어는 우리는 사람이 있는 거나 사물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노트북이 있는 거나 제가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 있다는 동사 쓰지만 일본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마스, 아리마스 표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게 일부고 뭐 조사도 있고 지시대명사, 장소의 지시대명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숫자의 기본적인 거 1에서 10까지 한 사람에서 10사람 그런 게 있습니다. 1, 2, 3, 4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예문을 통한 공부 이거 동영상 제 기본 강의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에서 이마스 써야 할지 이마스가 써야 할지 연습도 해보고 그게 5과 그리고 나이로가 제6과에는 이건 이제 세로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형사 아름답다, 깨끗하다, 파랗다, 노랗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통상적 형용사라고 하는데 일본에 이형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형용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좀 문법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습을 위에는 그 형태를 얘기했고 밑에는 점점점 재봉선이 있는데 이 형용사 가지고 똑같이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그런 겁니다. 형용사의 활용.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긴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뭐냐? 파랗다, 파랗습니다. 파랗습니까? 파랗나요? 파란 하늘입니까? 파란 하늘입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겨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대신 낯선 말들이 한자가 이제 그렇죠? 제6과부터는 한자가 슬슬 나오죠. 일본에서 하나의 이렇게 어려운 난관 중에 하나는 한자입니다. 아무튼 여기도 뭐 그 과에 배운 문형이라든 그런 걸 통해서 문장을 연습해 보는 거 그리고 장문이 하나가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의에. 그리고 이형용사 기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딱 모아놨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 2페이지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다 연습해 보면 되고 이형용사도 제가 다 읽어놨기 때문에 이 기본 그 동영상에 그럼 참조하면서 따라 읽고 이 원어민을 읽으면 더 좋은데 저도 발음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대한민국 공부 일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벽에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그다음에 나이나 제7과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원래는 효용동사라고 하거든요. 효용동사는 조용하다라든가 우리는 하다 동사잖아. 그렇죠? 일본은 조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효용사기도 하잖아. 여러분 조용한 건 효용사예요? 동사예요? 효용사죠. 그렇죠? 자, 그런 일본 효용동사라고 해서 보통 나의 형사라고 하는데 요새 가르칠 때는 그에 대한 이렇게 기본적인 문형하고 연습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이 종이에다 직접 써서 쓰시면 됩니다. 책을 무슨 연구 모집판도 아니고 책은 소모품입니다. 아셨죠? 낙서가 박박박 돼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때가 얼마나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책이 앞에만 요만큼만 때가 가득해. 요만큼만 하다 뒤는 깨끗해. 그러면 공부를 거기밖에 안 한 거잖아요. 반성을 해야지. 이렇게 끈질김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튼 제7과는 나형사 일부 연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그런 거에 대한 연습. 여기는 한글로 지금 넣어놨네요. 그리고 그 한글 했는데 일본어를 여러분 써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쓰십시오. 딴 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가득가득 쓰세요. 그리고 나형사 기본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기본 강의에 제가 읽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어떤 명사야
뜻이 많지 않지만 형용사 동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동사 형용사에도 뜻이 엄청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확장해서 나중에 실력이 늘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뜻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8과는 이건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여기는 카렌다, 달력, 일시, 날짜, 요일,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 10분, 초 전부 다 읽기. 그 다음에 숫자 1에서부터 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놨으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시고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영어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어로 툭툭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열심히 하셔도 잘 생각이 까먹잖아요. 그런 것들요. 이게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말을 늘어놓는 방법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기본이지만 열심히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 몇 과야? 지금 제8과는 다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장문이 있고 문장 연습이 있고 문법 같은 것들 문형이 있습니다. 그 제9과는 이게 뭐야? 이제 제9과에서 동사가 들어가네요. 슬슬 한자들이 나오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설명 나오는 대로 어떤 모양이 되어 있고 소리는 어떤 식으로 읽고 한국어 어떤 거다라고 그 세 가지 단계만 거치면 되십니다. 동사 활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일본 동사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다는 동사가 있으면 갑니다,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갔습니다, 갔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일본어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국어 문법보다 일본어 문법이 훨씬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고. 대신 글자가 처음 보는 것도 글자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밑줄 그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채워넣어 보이라는 연습입니다. 기본 강의 다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에서 여러분 한번 넣어보고 한번 여러분이 동영상 멈추고 여러분 넣어본 다음에 제가 넣은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지금 제9과에서 이렇게 9과에 배운 레벨에서 이렇게 일본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나뇨 벤교 시마시다까? 뭘 공부했습니까? 라는 문장인데 이것도 한번 보면 그래도 이런 정도 문장까지 9과에서 읽을 수 있나? 그리고 이렇게 문장 연습은 계속 되어 있고 그리고 이 9과에서는 동사, 기본 동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사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쭉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어는 세로쓰기죠. 일본어는 가로쓰기 아닙니다. 가로쓰기 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세로쓰기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세로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거 쭉 공부하시고 이것도 제가 읽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안 읽어놨나? 읽어놓은 것 같아. 여러분이 참조해서 앞에 배운 동사의 활용, 이 동사를 어떻게 쓰면 갑니다, 먹습니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가지고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과는 뭐냐면 추정편입니다. 뭐뭐 리을까요? 을까요? 표현인데 우리말로 하면 오이시데쇼까라고 해가지고 맛있을까요? 맛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명사, 동사, 이형사라는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 시과가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배우기에는. 하지만 차분히 따라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다 여러분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공부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해서 외국어가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거는 그냥 취미로 재미있게 공부가 취미가 될 수가 있죠.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 일본어가 필요하고 난 일본어 해봤으면 좋겠다. 일본어를 말할 수 있고 쓰고 들을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대한 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른 거기도 하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10과고 제11과는 조사모험입니다. 조사모험 2번인데 제가 다른 동영상에 조사 강의는 한 번에 해놓은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참조해. 그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입니다. 그런 거 공개된 비공개 동영상 여러분 강의를 위한 그것만 말고도 다른 강의도 있으니까 공개된 전체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은, 을, 에, 부터, 로, 도
만큼만 뭐입니까? 그런 것 같은 거 이렇게 예문과 같이 공부합니다. 이것도 11과에서.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가로쳐 놓고서 거기에 어떤 조사를 넣을 것 같은 연습도 되어 있고 여기 99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가 12가입니다. 제12가. 제12가는 병렬하고 형용사의 병렬, 완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재미있었다, 왔다, 왔다, 여기다 대하면은 우리 재미있다, 왔다가 붙는 거죠. 재미있었다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형사의 뭐 완료, 병렬, 완료되는 거 재밌었다, 병렬, 재미있고 이유, 재미있어서 근데 완료의 부정의 완료, 재미있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 동영상 보시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기본 동영상에 처음부터 쓰면서 이렇게 해석 해가면서 다 해놨기 때문에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그걸 잘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13과 14과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페이지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문장을 끝맺는 법. 우리는 책이다, 아름답다, 미웠다, 그리웠다,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문장을 끝맺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리고 뭐뭐입니다 말하는 경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설명 다 해놨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그게 13과가 그런 얘기고 이거 14과는 뭐냐면 동사활용입니다. 이게 5단 동사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동사가 이제 우리는 먹지 않다, 먹습니다, 먹는 사람, 먹어라, 먹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식으로 공부하지 않는데 일본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습이고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 기본 강의 설명 보시면 다 이해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을 쭉 하고 그리고 문형들 연습하고 그 15과는 뭐냐면 나형사 과거 완료편 그다음에 뭐 있는 거야? 병렬 이유 표현 조용하다면 조용하고 조용해서 이런 식으로 된 표현이 있잖아요. 조용해서 좋다라든가 그런 거에 일본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연습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써넣어 보시고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 연습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어휘가 있는데 이번 과에는 이게 부가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과 부가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국어 해석도 써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외우는 때문에 이거는 병원 시설, 병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을 써놨는데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하기에는. 이거는 여러분 기본 강의 빼고 나중에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부가자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해 두십니다. 이거 꼭 제가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꼭 여기까지 다 외우고 한 다음에 다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 부가자료는 나중에 조금 일단 스킵을 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죠? 15과에 부가자료 좀 있고 16과는 뭐냐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 의지 표현, 의지와 권유 표현이 되는 건데 합시다, 먹읍시다, 갑시다, 갈까요, 할까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은 한 페이지가 완료가 아닙니다. 한 페이지 이 화살 추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가 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2페이지가 공부할 때는. 그리고 제 책은 여러분 이 종이가 뭐냐면 전주 페이퍼 1화이트 80g짜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책만 할 때 항상 저는 이 사철이라고 해가지고 실로 묶는 게 실사에 철을 우리가 철한다고 하잖아요. 묶는다는 말 사철 제본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가부문화사 수석께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보통 옛날 떡져버리라고 했는데 떡져버리 뭐야 품이 없지. 그렇게 해도 지금 너무 이 접착제가 좋아서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근데 잘 펴집니다. 우리 사철이 좋은 게 뭐냐면 책이 딱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책이 딱 갈라지는 경우예요. 근데 사철은 종이가 이 실이 묶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이게 좋은 건데 근데 대신 16페이지 한 번 통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지. 이것도 잘 펴집니다. 그래서 쭉 펴서 공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걸 좀 걱정했는데 잘 펴집니다. 책이. 종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16과는 그렇고,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연습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연습도 되어 있고, 자, 17과는 뭐냐면, 이것도 의지권의 표현이네. 가다, 가자, 갈까? 이런 표현들이죠. 먹자, 먹을까?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말의 별공과 이런 거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문장도 하고 장문도 짧게 읽고, 자, 그리고 뭐냐면 이거 뭐지? 제18가 나이주학과 제18가는 우리는 단위 명사라고 하죠. 조수사, 일본 조수사라고 합니다. 물건을 세는 거, 숫자를. 그래서 뭐 위, 그램, 호, 그래서 이게 쭉 전부 다 웬만한 거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어는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다 여러분 외우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2페이지 가득 있고 4페이지 가득 있는 거네. 네, 그걸 가지고 문장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19과가 뭐가 되냐면 희망 표현, 그렇죠? 바람, 희망 표현이 되는 건데, 뭐뭐를 주세요, 뭐뭐를 하고 싶습니다, 뭐뭐를 원합니다, 뭐뭐가 필요해요, 뭐뭐를 희망합니다, 뭐뭐를 부탁합니다, 뭐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들, 이건 기본적으로 조금 표현, 희망의 바람의 표현에 대한 연습입니다. 많죠, 여러 가지요. 그 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실제 쓸 때는 나는 여러 가지 다 알아서 전부 다 내가 실제 쓸 거야. 그러니까 알아만 두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이 구원과는 그렇게 돼 있고, 제 19과에도 이렇게 부가 자료가 있는 명사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요새는 명사가 별거야. 그냥 여기 뭐냐면 콤비니, 이 편의점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이런 거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가 자료는 바로 여기서 안 해도 된다는 거,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과는 뭐냐면 상태 변화, 뭐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워졌습니다, 추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되다 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 연습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20과의 부가 자료도 그냥 별거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명사들 쭉 늘어났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제21과 뭐냐면 이게 뭐지? 동사 은편, 일본 문법의 가장 중요한 거. 자, 먹다는 먹었다, 가다 갔다, 하다는 하였다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일본에서는 은편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 과거 완료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21과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본에서 문법 중에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딱 틀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기본과에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해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대신 좀 외워야 돼.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계속 2페이지, 이번 과 몇 페이지요? 21과 162페이지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도 돼 있고, 이렇게 봅시다. 21과가 이렇게 돼 있고, 네, 문장 연습을 쭉 돼 있습니다. 한자가 가득 있는데 제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은 창조가 아닙니다. 외국어 공부는 창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성이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잘하실 때 창조성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셨나요?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자 모방한 거를 내 몸에 익혀서 쓰는 겁니다. 내 몸에 익혀서 쓰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인터내셔널인가 강조하든가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어서 창조를 해서 익혀서 쓰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배우거나 모방을 한 거죠. 아마도. 누구한테 배우거나 모방을 한 거죠.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어든 영어든 불어든 스페인어든 불란서라고 했는데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말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과는 뭐냐? 가능 표현이네요. 동사에. 자, 다루다면 다룰 수 있다, 가다면 갈 수 있다, 풀다 풀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가능 표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가능 표현은 일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2가입니다. 이렇게 연습도 돼 있고, 그리고 문장 연습을 하고 단행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실력 이 정도만 돼도 지금 176, 7페이지 되는데 실력이 부쩍부쩍 늘었을 겁니다. 일본에 대한 감이 왔겠죠. 자신감이 슬슬 붙어서 쑥쑥 진보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과에는 뭐 어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호텔에 관한 거 뭐 쭉 있어. 뭐 프런트가 있고 뭐 체크인도 있고 이건 나중에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23과는 뭐냐면 가능한 표현 두 번째.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리을 수 있다, 을 수 있다, 갈 수 있다, 놀 수 있다, 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표현. 그리고 뭐뭐 하기 쉽다라든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든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한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가 됩니다. 이번 과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연습이 있고, 그리고 뭐 위치에 관한 명사, 방향에 관한 명사, 그다음에 사람의 행동에 관한 동사, 형용사를 쭉 이렇게 모아놔 봤습니다. 이건 좀 빨리 외우면 좋긴 한지. 어휘력이 일본어 어떤 외국어 실력의 가장 큰 토대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상처가 났어요. 망막에. 눈에 상처. 뭐라고 그냥 손가락 가리켜도 되겠죠. 병원 가서. 그거 말고 눈 막막 어렵다. 그렇죠? 눈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해지잖아요. 그 어린 속이 아플 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잖아요. 그냥 말을 어디가 어떻게 아픈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 속, 아파 이렇게 할잖아. 그래 명사를 많이 알면 동사를 많이 하면 그런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24가는 뭐냐면 태표야. 고이타 표현. 이것도 일본에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약간 타형의 약간 은표현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연속되는 표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고, 그리고 아직은 그 글씨도 큼직막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과 24과의 부과절은 이건 강의해 놓은 거 같네. 일상에서 유용한 표현 57개 그런 것들을 쭉 모아놔 봤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문장 연습을 했고 25과는 뭐냐면 의뢰 표현 여 주십시오. 여 주세요. 가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표현들입니다. 카드 있습니다. 뭔가 제 기본 강의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이건 당연히 알겠죠? 안 씁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뭐지? 25가 부가 자료는 이거는 이 문형 연습인데 제가 세로로 써봤습니다. 한번. 일본에서 세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색에 대한 것도 있고 어휘들 이번 과에서 25과에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25과에는 존경의 접도 오고 정말 의미가 없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맛있다 맛있다 하면 될 때 개 맛있다 할 때 그 개에 대한 말입니다. 너무 비하했나? 일본에는 이 오고는 여러분 어전이라는 말 들었죠? 어전할 때 어가에 해당되는 말이거든 한자가. 근데 전이란 말은 어라는 말 존경의 말이잖아요. 뜻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본은 이 앞에 존경의 접도 오고를 정말 많이 붙입니다.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건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머리가 아파. 근데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이것도 강의해놨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 제가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고의 사용법을 이것도 강의되어 있습니다.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조금 이해 안 가돼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공부하는 여러분 한국어 못 보면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 못하는 게 수두룩할 걸. 자, 아무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당황할 때 있거든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시험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대부분을 대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에는 정말 미묘한 느낌이 있는 게 있습니다. 무척 아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디 설명해? 논문 써야지 그거.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자, 저도 대답 못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얼굴 보내면 넘어가야 돼. 자, 그리고 26과는 조건절입니다. 일반 가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있어요.
토, 바, 나라, 타라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섞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그냥 여기 나오는 것만 하시고 조금 틀리면 어때? 완벽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가지 섞이면 절대 원래 섞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옛날 섞고 나서 우리 외대 문장답 시간에 장문 시간이죠. 한번 풀어서 이제 애들한테 제가 이제 이건 대한민국에 처음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처음 이렇게 네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법을 알려줄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안 돼. 불가능한 얘기야. 그냥 일본 사람들처럼 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자연스럽게 모여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모여 배도 틀려 일본 이거는. 하여튼 이 가정 조건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과 문장 연습 되어 있고 장문도 좀 되어 있고 장문 하나도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 26과에 어치하자, 난이 일본 두 가지 있는데 그 어떻게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부가적으로는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지시대명사 일람도 있고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도 모아놨고 이건 나중에 제가 부가자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27과는 뭐냐면 희망 표현, 고 싶다,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말만 나와. 공부하고 싶다로 해야지. 사랑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이런 표현, 그런 표현입니다. 뭐 고 싶어하다 표현들 그런 것도 있고 경험 표현, 뭐 신념 표현, 뭐말 생각이다 표현 같은 게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번 27과에 뭐가 있냐면 접속사 연구가 있습니다. 접속사 이렇게 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이건 제가 동영상 강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도 있고 접속사하고 그다음에 예문 하나씩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접속사는. 그리고 모든 접속사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7과의 부가적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어 한자는 신자체입니다. 우리가 옛날 한자를 번체라고 하잖아요. 번체자라고 하는데 일본은 간체자고 중국은 간체자로 만들고 홍콩, 대만이 뭘 쓰냐면 번체자를 씁니다. 우리 옛날에 쓴 그 무지무지 야만적인 글자 그거를 일본도 패전 후에 45년 후에 GHQ의 간섭인 건데 어려운 한자를 옛날에 약자도 있으면 약자로 바꾸고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그게 제가 확인한 게 429자에 대한 번체하고 이렇게 신자체 두 개를 들어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옆에 뭐지? 버금가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빨리 외우면 좋은데 그 한자는 제 이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800페이지짜리 제 책이 있습니다. 그거 사주시면 좋을 텐데 일본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전 가지고 한다고요? 종이책이 주는 그 미덕과 그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좀 거의 5만 원, 4만 원, 5천 원이면 살 수 있나? 비싸긴 한데 4만 5천 원이 맥주 두 잔이면 된다. 이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 한자들을 쭉 모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일본 가서 이제 일본어를 쓰는데 이 번체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대만, 홍콩에 쓰는 그 어려운 한자를 쓰면 일본 사람들은 1945년 전에 인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쓰나? 그러면 중국 사람이든 중국 글쎄 아니야. 대만 사람이든 홍콩 사람인가 보다 할 겁니다. 한국은 이제 한자를 버렸으니까. 그리고 38가 뭐냐면 명령 표현입니다. 가세요, 가십시오, 또 뭐가 있어? 강하며 가라, 써라, 봐라 이런 표현들. 또 강한 금지, 가지마, 하지마, 웃지마 이런 것들.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이 몇 개 있고 그런 공부 연습을 하고 쭉 가서 29가 조건절 두 번째 표현. 여기는 타라 나라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가하면, 한가하다면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이런 표현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문장 연습도 하고 그리고 아주 토, 타라 나라에 대한 제가 심플한 이렇게 지침을 한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29가에는 동화를 하나 읽어봅니다. 뭐냐면 카니노 쇼바이, 개의 장사꾼이 된 개라는 뜻인 건데 니미난 키즈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동화 작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작가입니다. 니이미 남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거는 강도 비슷하게 몇 번 해놨습니다. 이 공개 동영상에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강도고라는 거죠. 이것도 동영상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9가 정도에서 이 정도 동영상을 읽을 힘이 되나? 그리고 원문을 제가 조금씩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은 표현이라든가 그러면, 그리고 옛날 표현도 있으니까 당연히 저작권이 없는 작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30가가 됩니다. 의무, 당연 표현, 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 있잖아요.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가야만 한다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뭐 해야만 한다 이 표현,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이게 일본의 이 표현이 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0가에서는 시를 하나 읽습니다. 누구냐면 나카하라 치우야라는 작가들이 이게 훌륭하냐. 일본은 한물 같지만 이 컨텐츠는 아직까지 우리가 눈에 둘 거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만화든 소설이든 스펠이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달밤의 해변, 그죠? 즈키오는 하마바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 동영상 강의 해놨습니다. 그리고 31과는 뭐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말지도 모른다. 뭐 많이 편이 났다. 뭐 상태 변화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추정이라든가 그런 표현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좀 배웁니다. 갈지도 모른다. 롯데에 당첨될지도 모른다. 로또에 당첨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로또 할 시간이 있으면 딴 공부를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제가 로또를 예전에 사봤습니다. 근데 한참을 생각해봤어. 로또를 사람이 왜 살까? 도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람이 끝에 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뭐 타겟책이 없는 거야. 로또 말고는, 도박 말고는. 행운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 없는 행운 말고는 인생이 망한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도 정말 사기 싫습니다. 그때도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여러분 사지 마세요. 아니다, 해보세요. 예전에 제 수업 듣는 분들은 꽤 많이 하시더라. 그냥 뭐 선생님 재미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면 좋습니다. 자, 어디에 뿌리를 내시고 이제 성장하고 가지 뻗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디서 바깥에 뭐가 날라와서 나를 키워주는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다음에 강의한다는 이 어떠거기라는 게 결론은 남자가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어디에 땅을 자리를 받고 여기 이놈은 야구자가 되는 건데 근데 어떤 여러 가지 거름도 받고 해서 훌륭한 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 오토크기라는 뜻은 그런 뜻도 남수란 일본어도 낯선 말입니다. 저거는. 자, 아무튼 그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31가에는 명언 명구 도쿠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 뭐 막 써놨는데 그런 명언 명구 이거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32가는 수수 표현은 수는 주는 거고 수는 또 받는 겁니다. 뇌물 수수는 뭐예요? 뇌물 주고받는다는 뜻이잖아. 뇌물 주고받게 하면 되는데 꼭 뇌물 수라고 해야 돼. 이 잘난 척하는 놈들아. 아무튼 뇌물 수수파떡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공부하시면 되고 뭐뭐에 주다 표현. 근데 이거 일본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뭐에 주다, 뭐뭐에 드리다, 뭐뭐에 받다. 사실 뭐뭐에 받다는 일본 한국에 좋은 말이 아닌 건데 그래서 좀 복잡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딱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도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문장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넘어가서 그리고 32과는 부과자 방금 과의 부과자는 뭐냐면 맥도날드의 과자입니다. 마크도나르도 저도 발음 안 돼. 항상 할 때마다 가서 어떤 표현을 쓰는 건지에 대한 사실 요새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데 할 말은 겨우 한마디 있는 거예요. 케찹 몇 개 더 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 말밖에 안 해. 감자 먹는데 튀김 감자 먹는데 케찹 하나 주면 안 돼. 기본적으로 2-3개 넣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 30상가입니다. 30상가는 허가, 용인 표현입니다. 뭐뭐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표현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해도 좋다 표현, 뭐뭐 해도 지장 없다, 뭐뭐 해도 문제 없다 그런 표현들을 배웁니다. 이제 문장에 조금 기름 문장도 좀 해보고 합니다. 이건 소설 같은 데 따온 건데. 잠깐만요. 그리고 33가에는 하이크 연습이 있습니다. 575에서 열일국자 일본에 이거는 제가 하이크 자체를 문학에서 동영상으로 제가 제작해 놨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좀 잘하게 되시면 일본 기본 소양이 돼 있어야지 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여기도 있으니까 이것도 동영상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첫 번째 건 제가 지은 하이크입니다. 일본의 시 세계 최단시형. 그리고 34가는 뭐냐면 금지 표현입니다. 아서, 어서, 여서는 안 된다 표현, 그런 표현. 뭐 마세는 곤란하다 표현이라든가 그런 금지 표현을 배웁니다. 뭐 외국어를 한 게 별거야, 일본어가. 이런 거 배우는 거지. 여기는 뭐 이번 과의 부과자는 병원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35과 같은 경우는 일본어만 가득 있는데 자동사, 타동사, 자타동사, 그렇죠? 열다는 타동사, 힘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열리다는 자동사, 스스로 바람에 의해든 뭐에 의해든 주체를 잘 모르는 거, 그거를 자타동사 구별인데 일본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러났고 뭐 또 제 얘기 들어보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타동사는 일본어의 문법에서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법이라는 게 문법이 생기고 말이 생겼어요? 말이 생기고 문법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문법이 생기고 말이 생겼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을 하다가 나중에 말은 사람들 보니까 이런 문법으로 자연스럽게 문법이 생겨서 말을 하고 있다. 그게 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 틀에 이후에 생긴 문법 체계의 틀에 안 들어맞는 이해가 많습니다. 우리도 말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자타동사에 그런 이해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타동사 일람도 올려놨기 때문에 짝을 이뤄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뜻으로도 자타동사 구별이 안 되고 완벽해 이렇게 재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틀려도 돼. 뜻만 알면 돼. 우리가 시험 볼 때 꼭 100점 맞아야 되나? 그리고 지금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너무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1급 옛날에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1급 커트라인이 70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N1, N2인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50점인가 60점인가 밖에 안 돼요. 50점인가? 60점인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N3, N5, N5 같은 경우는 반만 맞아도 합격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어가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커트라인이 내려간다는 얘기 뭐야? 다 합격하세요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50점을 맞는 거는 제가 35.5의 실력만 있어도 됩니다. 40 정도 실력만 있어도 나머지 10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30점 맞아도 그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그리고 36가는 뭐냐면 존경어, 겸양어, 높임말, 낮춤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본어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어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제일교포처럼 배우지 않는 이상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같이 잘하는 사람 빼놓고 제가 안 때릴 것 같아요. 나이 많은데 어른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저거 나이 많으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36가가 그런 거고 또 여기에도 36가 부가 자료는 상용 한자 2136자입니다. 일본어 한자는 이 상용 한자 1945자에서는 늘었어. 2136자만 공부하시면 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쭉 고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어져서 순서가 있습니다. 할당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쭉 올려놨고 이건 제 페이지 번호가 있는데 제 이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한자선 해당 페이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37과는 뭐냐면 예정, 예상, 뭐 습관, 규정 표현이 되는 건데 뭐뭐하게 되다, 게 되어 있다, 뭐뭐하게 하다라는 표현들 같은 거를 배웁니다. 쭉 몇 개 더 있는데 한정 표현도 있고, 그리고 37과의 부가자료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부가자료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섭렵해야 될 하나의 장르입니다. 요 하나만 가지고도 책 한 권씩 이렇게 두꺼운 것이 한 권씩 있습니다. 저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걸 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마스터하려면 관용구 이디엄인데 좀 뭐야 이거는 메가닥 눈이 높다라든. 그럼 눈이 높다 뭐예요? 눈이 이렇게 높다는 거야? 우리도 놈이다 똑같은 한국말 똑같은 말 쓰고 있잖아요. 뭐예요? 응? 는 알죠? 설명 안 해드렸죠. 그런 관용구에 대한 설명, 이거는 제가 강의할 겁니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보강해서 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본문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패스해도 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공부하십시오. 제 동영상 있을 테니까. 금방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38과는 기대나 예상, 뭐뭐 덕분에 오마이 컷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가 아니, 그거는 은혜와 책임이지 참. 뭐뭐 탓이다라는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타동사 얘기 조금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심플하게. 그리고 또 많은 부가자료, 이 몇 과야? 38과는 이 고토와자, 속담의 이해입니다. 제가 필요한 거를 쭉 놨는데 몇 페이지야? 하나, 둘, 셋, 네 페이지만 놨는데 사실 고토와자 사실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과는 상태 변화는 take, 어두워 져가다, 슬퍼져 오다, 이렇게 할 때 그런 표현 배웁니다. 일본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나 뭐 상황에 그런 표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리고 39가 부가자료가 뭐가 있냐면 동화를 또 하나 읽어봅니다. 외국 동화, 세계 동화죠. 당나귀를 팔러 가는 부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당나귀 시장 팔러 가는데 어떤 놈이 품위를 잃고 어떤 지나가는 그 행인이, 아니 아들놈은 지가 내 당나귀에 타고 아버지를 걷게 만들어? 거꾸로 해야지 이놈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거를 일본어로 한번 한 두 페이지는 짧게 이렇게 강독을 하는 거죠. 그것도요. 공부를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하셨나 확인한 겁니다. 또 40과는 뭐뭐에 보다 표현, 시험, 경험 그런 뜻일까요? 네, 부정 표현, 뭐하지 않다라든가 뭐하지 않겠다라든가 뭐하지 않고라든가 그런 표현을 배웁니다. 그리고 문장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40과는 뭐냐면 부가자료가 난독 한자, 한자 읽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렇죠? 시험에서 틀리게 만들려고. 그런 난독 한자가 침 붙이면 안 되는데 6, 8, 좀 많다. 10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설명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41과는 이제 조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동사가 했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일본어 문법의 마지막 그 관문은 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거. 먹다라는 말을 도와서 먹는 듯하다, 먹는 것 같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조동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동사 여러 가지 있겠죠. 추정의 조동사도 있겠고, 종경의 조동사도 있겠고, 가능의 조동사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안 쓰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할 때가 어렵습니다. 그런 표현들, 비유, 예시, 추정 표현들, 추정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를 그런 것들을 쭉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41과 여기는 복합어. 예를 들면 동사, 형사 붙은 거, 먹기 시작하다, 놀기 쉽다, 달리기 시작하다,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합성동사가 되는 게 있잖아요. 복합어, 합성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사끼리 있는 경우도 있고 동사, 형사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복합어의 이해가 41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과 부가자는 사자수거, 우리는 사자성어라고 하잖아요. 일본 요지주국어, 사자수거란 말씀 발이 좀 다르죠.
이거는 제가 해설을 다 붙여놨습니다. 인과응보, 우화등선, 우고자면, 우리는 자고면이라고 하는데 우고자면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우여곡절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청천벽력 그런 것들 일본도 우리도 이런 말 사자성어 쓰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세요? 제가 사자성어 톡톡소 이렇게 잘난 척하면 쓰면요, 제가 50개를 늘어나서 박살을 내줄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 되게 싫어합니다. 잘난 척하고 뭐는 뭐뭐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좀 꿀밤만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일본에도 있습니다 이게. 가끔 어쩌다 문장 안에서. 근데 논문 쓸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아무튼 사자수거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과는 뭐냐면 추정표현, 비유, 예시, 추정표현에 있는 게 이것도 조동사 두 번째 요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42과의 부과자는 의성어, 니세이고. 일본은 의머라고 하는데 의성어 예시하고 많이 쓰는 거하고 예문을 하나씩 만들어 봤습니다. 의성어가 생각보다 어려워. 우리 느낌을 잘 모르잖아. 이렇게 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하여튼 이것도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부가 강의도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할 겁니다. 43과는 추정 표현, 전문, 뭐뭐 한다고 한다. 다음 달에 서울에 간다고 한다. 다음 달에 지금 뭐죠? 오사카 만파크, 만국 박람회 엑스포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이크, 간다고 한다.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엑스포 가 그러면 간다. 전문 표현 그런 것도 배우고. 전문은 모든 문장 말고 전해지는 문장. 네, 추정 표현 똑같은 조동사인데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뜻이. 그걸 나눠 쓰는 방법도 배우시고. 그리고 43과는 제가 생각나는 데는 아행부터 응까지 막 문장을 늘어나 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미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강의는 안 해왔습니다. 실용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들. 이거 좀 모아놔 봐. 이게 좀 양이 좀 됩니다. 그리고 44과는 뭐냐면 가능의 조동사 뭐뭐 할 수 있다. 가능 표현을 배웠잖아요. 두 개 한다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생소하게 배워. 또 하나 조동사의 가능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드리고 레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4과의 이 부가 자료는 기타이고 의태어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되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세요? 옛날 분들은 떠올랐으면 진짜 아싸리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어인 거 다 아시죠? 깔끔하게 깨끗하게 아싸리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의태어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런 거에서도 예문 속에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부가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열장되는 거 같네. 그리고 45과는 뭐냐면 이것도 수동의 조동사 말하다는 말을 듣다란 말해지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피해 수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45과에서는 명언이 조금 일부 있고 제가 만든 건데 자 누가 이건 누가 만든 누구 말인가요? 그러면 제가 만든 말인데 하려고 자 그리고 45과의 부가자료는 고지세이거 고사성어 뭐가 있냐면 청초로남 파란색은 남색에서 나와서 남색보다 더 파랗다. 이게 순자에 나온 말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고 일본어도 이게 있으니까 그 출전과 예문해가지고 제가 예문이 없었죠. 출전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읽기를 바꿔서 빼놨네요. 이건 좀 특이하게. 46과는 뭐냐면 종교의 조동사. 자, 오다 하면 오시다란 말을 동사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차발. 생각하네, 생각나다, 생각되다라는 표현 같은 한국말로 이 한국말로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46과에서는 이 아이코 일본 천황의 딸이 어떤 말을 쓰느냐 천황가들에 대해서 성년이 됐을 때 이렇게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는 그 문장을
뭐죠? 국내청, 지금 국내청이라죠. 군아이죠. 옛날 군아이쇼라고 해서 통이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 공개된 거니까 그 어떻게 두 페이지에서 어떻게 쓰나, 그리고 이 황족들에 대한, 일본은 황족이 왕이 있잖아. 민주주의야, 왕이 있는데 신분제가 있잖아요. 왕이 있는 게 신분제지. 응? 백성은 다 이렇게 평등하다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문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황족들을 쓰는 말들이 좀 거의 종교의 조동사를 무지무지 씁니다. 그것도 한번 언제 그건 따로 제가 동영상 강의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과에 이 경어 연구가 있습니다. 겸양어, 정중어, 그다음에 낮춤말, 일본 정령어라고 데이네고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어랑 좀 한자가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에 대해 이건 아직 강의는 안 했는데 한번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좀 되네요. 이것도 한 10페이지 되는 거 아닌데. 그 47과 뭐냐면 사역,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게 시키다는 조동사입니다. 마지막 계속 조동사죠. 일본어 문법의 마지막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로 조동사를 이해해서 금자탑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과에서는 와카, 일본의 귀족의 노래, 귀족의 시를 몇 편 읽어봤습니다. 이건 와카는 제가 동영상 강의로 문학에서 벌써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이 정도 지금 47과까지 와서 공부할 정도면 그걸 들을만 합니다. 한번 되게 깁니다. 제 동영상 문학 강의는 무지무지 깁니다. 뭐 2시간,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48과는 뭐냐면 언제 끝이 다가오네. 되게 오래 걸린다. 사역수동에 해가지고 우리말 하면 사역수동이죠. 뭐뭐 시키게 만들다, 뭐뭐 하게 만들다 표현이 공부를 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표현 문형 연구, 앞에서 안 다뤘던 거 그를 꽤 많이 이렇게 해서 예문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49가, 그럼 제49과는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 아니, 나중에 할까? 할까 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 49과는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실력으로 이 일본 최고의 동화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시험과입니다. 도전하는 거, 챌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일본어 문장만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어죠. 이제 완전히 그냥 일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보시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을까를, 아니면 제가 나중에 누가 원하신다고 한다면 동영상을, 강독 동영상을 올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도 써놨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거면 제가 무슨 말을 써놨는지 이해 가시겠죠.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드리는 말들입니다. 일본어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일본어, 한국어로 저하고 저자들의 이력 적어놨습니다. 너무너무 심플하게, 원래 되게 길었다. 자, 480쪽을 맞추려고 사실 뚝뚝 잘랐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해보려고 하려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어, 이건 간기면이라고 하는데 간행에 대한 기록을 적는 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이거를 판권장이 한국은 판권장, 근데 일본은 오크즈케라고 합니다. 앙벤 구석에서 붙여놓은 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고, 제가 한국어로 여러분들 드리는 말, 혹시 여러분이 일본어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 여러분 드리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 팁, 마지막은 이제 한국어 면이 있고 이 책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는 일본어, 제가 재미있는 일본어, 이제서야 재미있는 일본어 한자선이란 말, 재미있는 말 쓰는 건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일본 기초를 배울 때 김영진의 재미있는 일본어 한자 사전이라든가, 김영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돌아가신 지 한참 됐겠다. 그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 책 이름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따라한 거야. 고백합니다. 자, 뭐는 재밌어야 되죠.
훨씬 에너지도 넘치고 이렇게 더 훨씬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확실히. 저도 잘 가르친다는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수도 있고 조금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책 가지고 그리고 일본어 튜브 멤버십 가입하셔서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합니다. 제 개인 강의 4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들어오신 분 계시면 제가 대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은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인간적인 관계도 맺고 아무튼 여러분 자, 앞으로는 교재에 관한 강의는 이제 부가자료 강의만 하면 되니까 슬슬 해가고 이제 일본에 관련된 문화 저는 모든 것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 사회문화 전공 박사거든요. 진짜로 저는 문학 박사 아닙니다. 석사 때는 문학 석사지만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박사가 뭐 대단한가 지 논문 쓴 것밖에 더 있어. 근데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래부터 대중가요부터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까지 뭐 소설, 수필, 시는 당연하고 되게 관심이 고전 문학까지 이제 나머지 부분 제가 그런 걸 쭉 해오다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한 6개월 조금 훨씬 더 걸렸는데 그 사이에 삐걱했습니다. 삐걱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잃었어. 예전에 해오던 느낌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지난해 그 사이에 만들던 동영상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이거 만들었었네. 보니까 내가 뭘 만들었었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할 때는 잘하는데 하고 나고 한참 지나면 그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저는. 그래서 저는 바짝 몰아서 해야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하다 보면 또 다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노력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일본어를 하시게 된다면 나한테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일본어를 절대 목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일본어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니까 일본어 목적이었었는데 나중에 또 목적이 바뀐 거죠. 일본어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 기능 저는 엔지니어들이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관련 일을 하는 당연히 해야겠죠. 참 그 사람들은 일본어라는 이렇게 하나의 여러분 한국어라는 칼을 가지고 있고 또는 아니다 쌍칼로 싸면 별로 안 좋나? 아무튼 하나의 여러분의 도구로서의 일본어 꼭 이렇게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일주일. 지금 비가 오는데 4월 중순은 좀 있으면 중순이 될 것 같은데 우박 내리고 눈이 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그럼 어때? 태풍도 있고 한파도 있고 폭설도 있고 그런 게 세상인 건데 여러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있으신 분이 계시면 다 극복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좀 다스리시고요. 미래를 보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이, 1년이, 10년이 여러분의 일생이 항상 행복하시고 웃음 많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해주세요. 구독 요새 좀 안 늘어요. 제가 다른 동영상도 앞에 올린 거 잠깐 이렇게 비공개 해놨는데 그것도 올릴 테니까 좀 수정을 해서 그거 한번 봐주시면 이재석이라는 일본 유튜브에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 저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미래를 보시고 작은 일에 구애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너그러지시기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